안녕하세요. 또리쌤이에요. 다시 만났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제목 한번 봐주실래요? 함흥차사. 오늘의 이야기는 제목이 함흥차사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 이방원이 왕이 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방원이 왕이 돼서 이제 다시 이제 조선을 막 호령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신봉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공자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씀을 따르는데 가장 중심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따르는 말씀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답게 살려면 질서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뭐 어디 줄 서는 질서라기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 또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뭐냐면 국가에는 충성을 해야 되고 부모한테는 효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국가의 나라의 충성보다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앞섭니다. 자, 그런데 이방원도 그냥 사람도 아니고 왕이잖아요. 사람들 위에 서 있는 왕이잖아요. 이 왕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이랑 관리들이 따르지를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효도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효도를 받을 아버지가 한양에 안 계세요. 지난번에 왕자의 난 때문에 실망을 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냐면 여기가 함흥이라는 곳이 바로 이성계의 고향이에요. 이곳에 가서 가만히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원의 그 왕자의 난에 반대한 사람들, 방석방번 죽이고 정도전 죽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 이성계 주변으로 몰려들어가지고 군대를 막 키우고요. 훈련을 하고 반란의 그런 기미가 막 자라나는 거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조선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초기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안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기반도 약하고요. 불안정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럼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침입해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방원은 아버지를 좀 한양으로 모셔와서 효도를 좀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오셔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보낼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게 할까? 그렇다면 이성계와 아주 가깝게 친밀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국공신들을 좀 보냈어요. 자, 그런데 임금님의 심부름을 이제 하러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들을 차사라고 불러요. 우리 그거 있죠. 그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왜 만화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염라대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왜 사람들의 수명 다 된 사람들을 이렇게 영혼을 이렇게 막 모시고 가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차사라고 부르던 거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임무를 띠고 임명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을 임금, 황제 이런 사람들의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차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차사들이 함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돌아오지를 않아요. 왜 안 돌아올까요? 죽었으니까 안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정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과서 밖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이방원으로서는 보내면 안 오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거듭 보내봐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나 이제 소식을 이렇게 알아보면 말로는 그런 거예요. 이성계가 활 잘 쏘잖아요. 달인이잖아요. 그죠? 차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전하, 지금 그 태상왕 전하, 지금 현재 전하께서 효도를 다 하고 싶다고 하니 모시고 오랍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시지요. 그러면 이방원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난다 그러면서 그냥 활로 쏘아서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신하,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을 모두 죽인 이방원이 정말 철천지 왼수보다도 더 밉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죽고 가면 죽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원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떻게 할까? 자,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좀 찾아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제 딱 낙점을 하냐면 박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이 박순이라는 사람은 이성계와 더불어서 전쟁터에서 갖은 고생을 다 같이 하고요. 그리고 조선이 세워지는데 큰 공을 세우고요. 그러니까 개국공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친구이자 동지이자 자 이렇게 이런 사람을 이제 보낸다는 거죠. 이 박순이 덜덜덜 떨면서 이제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갔는데 이성계가 이제 손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 보니까 세상에 반가운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 손을 잡고 어서 오시게 그리고 맞아들여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막 하는데 자 어찌 지냈나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자 한양으로 가시지요.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이제 좀 그만 도와주시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성계가 얼마나 또 실망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또다시 죽여야 되나? 그런데 친구잖아요. 평생 친구잖아요. 차마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순이 설득을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성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성계한테 와서 그래요. 왜 저 사람을 살려보내는 겁니까? 저 사람이 한양으로 돌아가서 이곳에 군대 숫자, 그 다음에 규모, 진지 형태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알아가지고 가서 이방원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단숨에 진압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관군에 의해서 위험합니다. 저 사람도 제거해야 돼요. 사실은 이성계가 화가 나서 죽인 거라기보다 먼저 사람들도 이런 이유로 제거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보라는 것은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성계가 고민을 해요. 아, 이거 그 말 듣고 또 맞는 말이고 이거 그렇다고 해서 내 친구를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하지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하룻밤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사람들이 벌떼같이 나와서 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쫓아가서 없애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쫓아가서 우리 그 여기를 오려면 아주 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만약에 이 친구가 건너갔다라면 강 건너서까지는 쫓아가지 말게. 그런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때는 자네들 마음대로 해도 되네, 죽여도 좋네,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이성계 생각에는 설마 어제 떠난 사람이 그 강을 못 건넜을까? 건넜을 거야. 그러면 나는 우리 친구, 내 친구를 죽이지도 않고 내 그 수하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수하들이 막 이제 뒤를 쫓아가요.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강을. 저는 건넜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시간이 그렇게 지났으니까. 그런데 정말 재수가 없었나 봐요. 그날 가다가 병이 나서 건너질 못하고 주먹집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참 죽을 운명이었는지. 그래서 수하들이 강 못 건넜으면 죽여도 된다며. 그래서 박순도 죽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자성어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함흥에 가기만 하면 차사들이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감감감부소식인 사람을 일컬어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가면 오지를 않아. 소식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요즘에 뭐하고 지내나? 그러면 몰라. 어디 가더니 이 사람 함흥차사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자성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맞물려서 만들어진 사자성어들이 몇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순서대로 차근차근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함흥차사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게 되냐 하면 그렇다면 이성계는 한양으로 결국은 평생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자,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면 고민에 빠진 그 이방원이 결국은 누굴 보내냐면 박순보다 훨씬 역할이 컸던 사람을 보내요. 정도전은 이미 이제 죽었으니까 없고
이성계의 스승이자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을 꿈풀이를 해준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맞아요. 무학대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이 무학대사는 스님이면서, 자, 스님들은 고려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의 스승으로 그냥 통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려 사람인 이성계 입장에서도 스승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본인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줬잖아요. 거기다가 풍수지리에 능해서 막 그 경복궁 거기 터도 막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친구이자 동지자 스승이자 막 정말 믿음이 막 이렇게 막 꽉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무학대사를 보내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데 성공을 해요.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냐면 무학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덜덜덜, 그쵸? 자, 가면서 꾀를 내요. 어떻게 하면 이 여성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꾀를 막 생각하고 가서는 이제 보니까 정말로 군인들이 진지도 막 정말 틈새도 없을 정도로 아주 튼튼해요. 막 그리고 군인들 훈련성 그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끌고 한양으로 쳐들어온다면 쉽진 않겠다. 막 이렇게 겁이 날 정도예요. 자, 근데 마당 끝에 말이 새끼를 갓 낳아서 망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가 그 젖 먹고 있는 망아지를 다짜고짜로 떼어내서 끌어안고 그리고 이제 이성계한테 가요. 그러니까 말 엄마도 막 히잉거리고 막 아이 막 부르면서 울죠. 망아지도 막 엄마 엄마 그러겠죠. 막 히잉거리니까 이성계가 아이고 바깥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리고 나와 보니까 아주 반가운 무학대사가 망아지를 딱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데 도대체 무슨 짓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자, 미물이라고 하는 짐승도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떨어지면 서로 그리워해서 저렇게 울부짖고 난리인데 사람이 하물며 사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왕이 자식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부모야? 이게 무슨 왕이야? 막 이렇게 막 이제 꾸짖듯이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뭐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뉘앙스가 딱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성계가 거기서 마음을 이제 돌려먹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 정도 가지고 돌려먹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막 말씨름을 하고 있는데 처마 끝에서 쥐가 집을 짓고 이렇게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게 웬 떡? 그리고 이제 먹으려고 가까이 오니까, 세상에 쥐는 세상 없이 고양이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어미가 그렇게 그 무서운 공포를 무릅쓰고 뛰어내려서 고양이한테 죽기 살기로 덤비면서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말보다 더한 미물이라는 거죠. 쥐는, 그쵸? 저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미물인 쥐도 저렇게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심지어 사람이 하물며 왕이 목숨을 걸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아들을 힘을 들게 합니까? 가시죠. 그래서 마음을 돌렸다라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함흥차사의 유래는 이렇게 이 네 가지 그 네 개의 말 뒤에는 이렇게 많은 풍부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죠? 자, 재밌으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오늘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